우리의 진도는 한참 느리다. 자, 그러면 2차 부등식 풀이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2차 부등식 풀이 문제는 이제 쉽지 않아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개념도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위아래를. 근데 문제는 더 어려워요. 이제 문제가 뭐냐? 개념만 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는 2차 부등식이라고 봅니다. 고차 방정식은 쉬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틀리잖아요? 답이 없어요. 이번 시험 그냥 개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어렵게 내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져요. 기본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거고, 뒤에 행렬 틀리는 순간 쳐 맞아야 돼요. 그냥 맞으면 됩니다. 행렬 완전히 보너스 같은 단어예요. 틀리는 순간 그냥 나 혼자 T였다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927번부터 볼 건데 927번을 딱 보자마자 얘가 2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보통 2차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라고 한다고 치면은 대부분 좌변으로 다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다 좌변 넘겨봅시다. 그럼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되겠고요. 좌변 넘길게요. 그럼 3x 제곱 플러스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됩니다.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안 되는 문제를 거의 주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3x고 x가 되겠고 이제 플러스 파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문제 풀 때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세요. 제발 그려. 이렇게 얘기해도 안 그린 놈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이쪽이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근이 뭐가 나오냐? 첫 번째 근은 뭐가 나오죠? 3분의 1이 나오겠고요. 0 될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근이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x축, y는 제로가 x축이니까 x축 그려놓고요. 마3하고 3분의 1에서 만나면서 최고차항이 3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분의 1. 내가 지금 이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을 때 x값의 범위 뭐냐? 뭐예요? 작을 때 범위. x값 범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까? 응? 이게 깃발이 안 나오니까 마3부터 3분의 1 사이에 있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프 보고서 여기는 답이에요.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쉬운 문제. 그냥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냥 앞장에 있는 문제입니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당연히 틀린 놈들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자, 요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겠지만 나올 수도 있다. 자, 928번을 보면요. 바로 밑에 문제인데 가끔 인수분해가 안 되도록 줄 때가 있어요. 928번을 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해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해가 이렇게 알파 베타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음수 나올 때 알파 베타 사이가 나왔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은요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거의 다 뭐로 갈 확률이 높냐면 뭐로 많이 가냐 인수분해 안 되면 효민아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이게 뻔해요. 이게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는 거죠? 6이에요. 맨날 했는데 지겹게 했는데 그다음 알파 베타는 몇이다? 1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거 찾는 겁니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연결돼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다 알겠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어서 지금 이게 6이니까 66에 36에서 4를 빼니까 32가 나와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 개가 나오겠죠. 뿔마 루트 32니까 뿔마 루트 4 루트 2가 나오는데 지금 알파랑 베타를 봤더니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성훈아? 음수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루트 2가 답이 된다. 음수니까. 이렇게 근과 기회적 관계를 통해서 푸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2차 분식까지는 배웠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식은 다 같이 나온 거야.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모르면 내가 맨날 얘기했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식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냐?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무조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2차 방정식 공부 열심히 해라, 2차 분식 열심히 해라, 뭐 다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 이런 거를 그냥 숨 쉬듯이 쓴다고, 그냥 넘나지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은근히 주면 못 풀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잘 보세요. 930번에 보면, 내가 지금 앞부분에서 되게 많은 걸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930번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차피 앞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는 B스텝을 주잖아? 그럼 애들이 거의 못 풀더라고요.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풀어주는,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제발 내가 풀어줬다고 안 풀리지 좀 말고, 제발. 집에서 제발 좀 푸세요. 아니, 못 풀 것 같으니까 풀어준 거지. 왜 내 거 설명 듣고 집에서 놀고 앉아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다 풀어보세요. 안 되면 다시 영상 보면서 풀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자, 이게 별표 치시고요. 2차 부등식이랑 누구랑 엄청난 연관이 있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하고 엄청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밑에 보면은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잘 들어. 이거 학교에서 설명해 줄 리가 없어요. 혹시 박사해 주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의 탈출을 시키는데 이게 만약에 상수였으면 우리가 좀 쉽게 탈출시키긴 했어요. 어떻게 탈출했죠? 어떻게 했어? 이거 어디 사이에 있다 그랬어? 요 동치가 마이너스 5부터 x 마이너스 2가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라고 앞단에서 배웠어요. 뭐 앞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영상 보고 알아서 좀 채워 넣으세요. 쉬운 부분들이니까 이거 다 알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니면 이게 여기가 x가 포함이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기억나? 어떻게 풀어야 된다겠어? 여기 x가 포함돼서 뭐 2x 이렇게 써있었어. 어떻게 풀어야 된다겠어? 얘가 상수가 아니야 여기가. 응? 그래서 우리 머릿속엔 다 뭐가 들어있냐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지우개가 들어있는 것인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진짜 미친듯이 하는데 그지같이 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건지를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상수가 아니면 얘를 나눠야 돼. 탈출을 시켜야 돼. 탈출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절대값 나오면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래도 정말로 가르치는데 맨날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에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서 탈출해서 풀어요. 근데 그게 가장 절대값을 탈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죽을 때까지 쓸 거야. 두 번째 탈출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제곱하는 거. 뭐 한다고요? 제곱한다.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도 뭐로 바뀐다? 음수도 뭐로 바뀐다?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지. 그 얘기는 제곱하게 되면 그냥 탈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 음수도 양수로 바뀌잖아. 양수는 그냥 탈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다? 양변을 제곱하면. 그러니까 얘를 제곱을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x-2의 제곱을 하면 절대값 탈출하는 거야. 양수로 다 바뀌니까. 그럼 여기도 제곱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제곱을 하니까 얘가 무슨 모양이냐 성훈아? 그래.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
제곱을 해서 뭐로도 풀 수 있다? 2차 부등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앞 단원에서는 이걸 안 배웠으니까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으니까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 제곱해서 2차 부등식으로 풀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얘를 제곱하면은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둘은 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제곱해서 같기 때문에 같은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많이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를 구하겠죠.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방법이죠. 얘도 이제 인수분해서 해를 구했더니만 뭐 x-7이고 x 플러스 3이니까 뭐 이렇게 돼서 마3이랑 7으로 이렇게 되겠고 근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아랫부분이니까 마3부터 x는 7이다. 그래서 아 얘랑 같겠구나 라고 풀어도 되겠지만 그 문제 딱 보세요. 제곱해가지고 얘랑 같은 모양 나오잖아. 그럼 얘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 마이너스 x-2를 제곱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4x 나오거든? 나머지 다 보세요.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x 나올 수 있냐 없냐? 없죠. 이건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는 순간 0.1초면 3번인 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어떻게도 풀 수 있다? 제곱해서 뭐로도 풀 수 있다? 2차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다 이거야. 이렇게 푸는 걸 당연히 앞에 우리가 배웠겠지만 제곱해서 풀어도 된다.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930번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넘어가. 자, 931번을 봅시다. 자, 이거를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잘 보세요. 이걸 잘 판단해야 돼. 이게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931번을 봤어. 931번을 봤더니, 뭐를 줬냐면, fx 그래프를 줬어요. 자, 뭐를 줬다? fx 그래프를 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준 거야. fx를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fx가 마치보다 큰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태훈아, 우리 그래프로 풀 수 있냐? 그래프로 풀 수 있어? 그래프로 풀 수 있냐고요, 이거. 그래프를 통해서 이 해를 구할 수 있냐고, 지금 이 그래프 문제에서. 어떻게 구하죠? 여기 0이 아닌데, 지금. 어? 여기 0이 아니잖아. 0은 아니야, 지금 여기. 0일 때만 x축이지, 마이너스 제로니까. 이걸 그래프로 풀려면 어떤 그림이 더 있어야 되냐, 성훈아. 어떤 그림이 더 있어야 돼? 이 그래프 풀려면. 마이너스 3 그리고 2보다 작다. 아니죠. 그건 fx가 0보다 클 때의 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y는 fx하고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y는 제로인 거야. y가 제로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이 y가 제로가 바로 x축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 수는 있지. 이게 만약에 0이었다면 근데 얘는 풀 수가 없는 거야. 왜? 뭐가 더 그려져 있어야 돼? 풀려면 여기 밑에 있고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7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y는 마이너스 7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그 얘기는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되게 나 이 문제를 왜 풀라고 시키냐면 애들이 이렇게 풀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방금 유태원처럼 똑같이 대답해요. 잘 개념 안 잡혀있어 그래요. 얘가 지금 0이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크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묻는 거야 지금. 이걸 그래프로 풀기 위해서는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야 돼. 결론은 이 문제를 풀 때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그래프 자체에서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식을 구해서 풀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얘를 봤더니만 얘는 식을 그래프로는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그냥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 fx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잘 보세요.
내가 2차 분식 문제를 풀다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이 뭘 제일 많이 실수하냐? 그래프 자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오늘 너네 받은 거 있잖아. 프린트물. 다 계산할 필요 없었잖아. 다 뭐만 이용하면 문제 풀 수 있었어? 그래프만 이용하면 풀었잖아. 위아래 따져가지고. 근데 그래프로 풀 수 없을 때도 있다고 이렇게. 그때는 내가 이 fx를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머릿속에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거 다 그래프로만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주면 오답이 많은 거야. 왜 오답이 많냐? 다 이 문제 다 뭐로 풀라 그래? 그래프로 풀려고 해. 풀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로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fx를 구해서 수식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2차 분식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그래프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는 거야. 아, 이건 그래프만 보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프로도 다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2차 함수를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아, 이 문제는 fx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프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침식해서 풀어주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똑같이 대답해. 마담보다 작고 2보다 크다. 그래프로 풀 수 없는데 지금. 자, 그럼 봅시다. 이 fx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요. 총 몇 가지를 배우냐면 중3 때 총 몇 가지를 배우냐면 4가지를 배워요. 자, 적어놓으세요. 자, 적어놓으세요. 한쪽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놓으세요. 왜냐면 2차 함수를 모르면 이번 끝나. 자, 2차 함수는 내가 되게 여러 번 해줬어요. 분명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할 때도 자세하게 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반복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2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표준형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고, 자, 미지수가 3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꼭 알아두세요. 이거 모르면 어차피 이번 단어는 어차피 할 게 없어요. 2차 함수가 주 메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근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다 미지수는 다 몇 개다? 다 몇 개다 미지수는? 3개야. A, P, Q가 미지수고요. A, B, C가 미지수고요. A, 알파, 베타가 미지수입니다.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2차 함수에 꼭지점을 줬어. 첫 번째, 꼭지점을 줍니다. 꼭지점을 1, 만약에 3이라고 줬어. 꼭지점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로 접근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된다. 2차 함수를 구할 때. 무조건 표준형으로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이 여기 들어가고 3이 여기 들어가니까 미지수가 몇 개 날아간다? 2개가 날아가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많이 나한테 질문하느냐?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모르는 이유는 얘는 2차 함수를 모르기 때문이야. 얘를요,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대략 난감한 거야. 봐봐. 여기다 대입하면 미지수가 2개가 날아가?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지수가 1개밖에 안 날아가요. 이로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줬을 때 일반형에서 대입하는 놈들은요 다 쳐맞아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을 주면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A 하나 남죠? 그러면 지나가는 점 몇 개 줘야 될 것 같아, 성훈아?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잖아. 한 점만 주면 되는 거야. 꼭지점을 주면요 무조건 한 점을 주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2차 함수를 구하는데 당연히 이번 시험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2차 분식이 나오기 때문에 꼭지점을 줬을 경우에는 한 점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을 줘요. 뭐를 준다고요? 대칭축. 대칭축을 주면 뭘 준 거다? 꼭지점에 무슨 좌표를 준 거다? X좌표를 준 거야. 대칭축을 이렇게 줍니다. 대칭축. 꼭지점에 X좌표를 줘요. 뭐 X는
1이다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뭐를 준 거죠? P를 준 거예요. 뭐를 준 거라고요? P를 준 거야. 그럼 미지수가 몇 개가 남게 되냐면 대칭축을 주게 되면 미지수가 몇 개 남냐. 그래서 꼭지점을 주면요. 한 점만 줍니다. 무조건. 구하라고 할 때. 대칭축을 주면요. 이렇게 돼요. 그럼 미지수가 몇 개가 남게 되죠? 우리 성훈아? 몇 개 남았냐? 저 미지수. 2개죠. 그럼 무조건 몇 점 줘야 될까? 이거 구하려면 2점을 줍니다. 자, 2점을 줘도 연방에서 AQ를 찾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2차 함수를 줬을 때 꼭지점을 주거나 대칭축을 주게 되면 뭘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표준형으로 접근해가지고 2차 함수를 구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잘 안 나와. 요거, 일반형 접근하는 경우는 보통 언제냐? 3점이 주어질 때. 뭐가 주어질 때? 3점이 주어질 때. 나한테 묻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가 3점 대입해가지고 연방해도 되잖아요. 돼요. 근데 그러면 계산이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3점이 주어질 때는 여기다 대입해서 연방에서 ABC를 구합니다. 근데 거의 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는 안 나와요. 자, 얘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3점 줘가지고 구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3점이 주어지면 얼로 접근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일반형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 3번이라고 할까? 3점이 주어질 때 일반형. 네 번째,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질 때, x절편이 주어질 때, x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지금 얘가 그 경우예요.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근이니까 x절편이 뭐 마3하고 만약에 2가 나왔다고 쳐봐. x절편이. 그러면 얘 때문에 y는 a에 x 더하기 3과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미지수 몇 개 날라가죠? x절편 주어지면 2개가 날라가죠. 그럼 몇 점만 주면 a 구할 수 있겠냐? 우리 한 점. 그래서 x절편이 주어진 경우에는 한 점을 또 줍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뭐를 구한다? 2차 함수를 구해내요. 이게 중3 때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거 중에서 얘는 잘 안 나오지만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fx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고 몇 점을 줬죠? 몇 점을 줬죠?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뭐를 찾아라? 2차 함수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거를 잘 알고 있냐? 묻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못 푸는 이유는,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중학교 때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써준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넣으라고.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당연하겠지만 2차 분식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적어놓으라고 했죠? 집에 가서 꼭 보고 다시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겁니다. 중학교 다 볼 수 없잖아, 지금. 중학교 다시 다 볼 거야, 2차 함수? 아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복습해놓으라고요. 그러면 이 fx가 나와요. 자, 성훈이 불러봐. 어떻게 되겠어? 저거랑 이걸 봤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뭐로 바뀌겠어? 이 마이너스 3이 뭐로 바뀌어? x 플러스 3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1은 뭐로 바뀌겠어? 그죠? 최고차항 모르니까 A인데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A는 양수야 음수야 그 정도는 알잖아. 음수죠.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점 줬잖아. 뭐라고 줬죠? 0,3이죠?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한다? x가 0이에요 지금. 0,3이라고요. 지금 저희가요 y절편이기 때문에 x좌표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 좌표가 뭐를 준 거냐면 0,3을 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0,0,3을 대입해요. y좌표에다가. 그러면 이게 a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알아야지 이 문제 푸는 거야. 지금 2차 함수를 모르면요 일단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당연하겠지만 중3 때 배웠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우리한테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3, 여기는 a, 여기 0 들어가면 3,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약분되니까 1 있겠고 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음수 나왔죠? 제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f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2차부터 뒤에서 계속 물어볼 거야 아마. 이거 계속 물어보는데 모르면 진짜로 처음 맞추는다 이렇게 다시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적어볼게요 이제. 이제 그래프는 다 썼어요. 그래프는 다 써있으니까 fx 그냥 쭉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가 마치보다 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이제 뭐 곱해줘야 될 것 같죠? 계산 편하게 하려면 태훈아 뭐 곱해야지 좀 계산 편할 것 같냐? 뒤에 딱 봤을 때 그래 마이너스 1을 곱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물어본 건 왜 물어봤을까요? 부호 때문이겠죠?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부등식에서는요 양순지, 음순지를 항상 따져야 돼. 한순간 삐끗하면 다 틀리는 거야. 몸에 배워야 돼. 연습할 때부터 그냥 부등식의 성질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돼. 왜냐? 이번 시험 범위가 부등식이 무조건 메인이에요.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 근데 내가 음수 곱했을 때 부등방향이 안 바뀌었어. 그럼 모든 답이 다 틀린다 안 틀린다?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아는데도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완전 슬프잖아. 괜찮아요? 그 부등식 성질을 못 써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이건 진짜 찐따 같은 행동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할 때 그냥 곱하지 말고 곱하는 순간 부등방향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지금 마이너스 2 곱할 때 그냥 함부로 곱하지 말고 부등방 바뀌겠구나. 그럼 계산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5하고 4에서 x축가 만나면서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쪽이 돼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부터 x는 4까지가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왜 930번 풀어주냐면 유형 1번과 유형 2번에서 진짜 문제를 거의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애들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애들이 공부를 빡세게 했던 애들이 아니면 대부분 중3 과정이 안 돼 있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몰라. 그래프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수식을 구해서 접근할지 모르는 거니까 다 디테일하게 알려주면서 아 이렇게 풀어야 된다. 너네들 모르는 부분들이 이게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해라. 중3 부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해서 이해를 못하면 내가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주는데도. 아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알려준 건 다 알려주고 있어요. 중학교 과정도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모를까봐.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줘요? 지금 난 어떻게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줄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없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까. 믿으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복습을 조금이라도 하세요. 그럼 돼요. 자, 유형 3번도 어려워요. 여기 유형 1, 2, 3번이 앞부분이 다 어려워요. 이게 그지 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932번을 봤을 때는 절대값이 포함됐으니까 대충 제곱을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제곱을 하면 안 돼요. 왜 930을 왜 제곱하면 안 되냐? 좌변을 제곱하면요 4제곱이 돼요. 그래프를 못 그려요. 아까 전에는 제곱해봤자 몇 차식까지밖에 안 나왔지? 아까 절대값 포함된 1차 분식은 제곱해봤자 2차식 그건 제곱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제곱해도 문제 없잖아. 근데 얘는 제곱하면 안 돼요. 왜냐면 4차식은 그래프 그릴 줄 알아? 4차식 나는 알아. 모르죠? 나만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못 그려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태훈아? 그러면 930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절대값이 포함된 거랑 똑같아요. 푸는 방법 자체는. 자, 그래서 932번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풀고 시간 좀 됐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932번 풀어줄게요. 어떻게 풀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어요. 다시 또 재밌게 아까 전에 재밌었던 문제를 조금 스포하다가 끝났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전국 노래자랑 그 노래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탈출시켜야 될 것이냐, 뭐 절대값이 포함된 그 부등식은요, 이번 시험 범위 때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퇴학과 오면 다 죽여버릴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건 진짜 연습만 하면 맞거든요. 연습을 안 시킨다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x-1 뭐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냐? 우리 성훈아. 양수, 음수. 누가 기준입니다. x가. 양수가 기준이라고요? 예, 뭐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 양수, 음수. 그러니까 기준 x값 몇일 때로 나누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0일 때가 기준일 거 아니야. 1일 기준으로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눌 겁니다. 1일 기준으로 우리가 x값을 나눌 건데 1보다 작을 때가 첫 번째 파트, 1보다 클 때가 몇 번째 파트? 두 번째로 나눠서 문제를 풀 것입니다. 뭐 맨날 똑같이 했어요. 절대값 포함된 거는. 지겹게. 그래서 1번 영역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 뭐 0 같은 거를 대입하면 되겠지만 양수냐 음수냐? 0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죠? 부호 바꿔서 나오면 되겠죠. 그럼 되겠습니다. 풀면 되겠어요. 앞에랑 차이는 이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건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건데 이게 1차 부등식이 아니라 단지 뭐가 된 것 뿐이죠? 2차 부등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푸는 방법 자체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x 꺼져 한 다음에 너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거의 해는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마이너스 2랑 2가 되겠고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아니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죠?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해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인데 그래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공통된 영역, 1번 영역일 때가 공통된 영역은 바로 여기가 첫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거 내가 계속 똑같은 게 계속 할 거니까 잘 연습해두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안 한 놈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1보다 크다 2 같은 거 대입해보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걔를 또 풉니다. 양수니까 2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없어지겠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작다. x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묶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 그래프 그려보면 뭐 0하고 4가 되겠고 0보다 작을 때 0부터 4까지죠? 요거 해는 0부터 x는 4까지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그래프 하나 해볼까요? 두 번째 거는 0부터 4까지가 되겠고요. 이 2번 영역이랑 겹치는 거니까 여기가 해가 되겠고요. 여기도 들어가죠? 1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 해가 나왔는데 그걸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합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성훈아 답은 뭐가 나오겠냐? 그래프를 보니까 합치니까 이게 합치면 다 이거 아니냐? 아니야? 저 0으로 왜 줄었어? 합쳤는데 파란색 빨간색 다 합치라니까요? 정치색이 없어요 우리는. 우린 통합이에요. 우린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스탠이 통합해야지, 그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데 우린 통합하러 가야 돼요, 우리 그죠? 그만 싸우고 좀 일 좀 해서 우리나라 좀 살려보자 그래야 되는데 싸우다가 이제 맨날 이제 그죠? 정치가 맨날 싸우죠? 못 싸워서 죽을 병 귀신 걸렸나봐요. 맨날 싸우고 있어요.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죠? 그만 좀 싸워. 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4까지가 되는 거죠, 합치면? 어렵냐, 성훈아? 답은 마이너스 2부터 x는 4까지가 됩니다. 그냥 둘 다 귀엽죠? 그럼 알파가 몇이란 얘기죠? 얘가 알파예요. 얘가 베타예요. 구하라는 건 뭐였냐? 베타에서 얘를 2배 해서 빼래요. 구하고자 하는 건 4 빼기 2배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바뀌죠? 4 더하기 4니까 몇이 되는 거죠? 8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답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거는요, 나눠서 푸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이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문제들. 뭐 1차 분식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제발 연습 좀 하세요. 혼자 하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봤을 때 이해돼도 혼자 하면 못해요. 제발 연습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 934번인데, 이 934번도 그냥 가장 기본으로 풀어줄게요. 934번 보세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이 4보다 크다 이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랑 엮어서 문제를 출제한 거냐면 그거야. 꼭 기억나죠? 아까 앞에서 우리 절대값 a가 4보다 크다. 태원아 이거 어떻게 되냐? 절대값 a가 4보다 크다. 어떻게 되냐? 앞에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모릅니까? 절대값 a가 원점과의 거리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점과의 거리가 뭐보다 커야 된다? 4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겠죠? a가 4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로 나온다고 했던 게 완전 제곱해가지고 2차 분식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냐면 원점과의 거리니까 제발 머릿속에서 제발 집에서 좀 해보세요. a가 있어요. 여기 a가 봐봐 4보다 크다 했잖아. 맥시멈 가면 마사예요. 4 가면 원점값 몇이죠? 4죠. 4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있어야 돼. 큰데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왜냐 그게 4보다 크니까. 그래서 4보다 크고 그럼 얘를 요 a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어지는 거냐? 자, 제발 이거 앞에 영상 보면 다 있어요. 안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국사공부 못하냐?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선생님, 자 봐봐. a 자리에 누가 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4보다 크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사보다 작거나 나온 해를 어떻게 한다? 합치라는 거야. 5하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 찾는 게 아니야. 5하는 또는 둘이 합쳐라 이거예요. 그럼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가 나오면서 이게 2차 분식으로 x 마이너스 루트 6, x 플러스 루트 6이 나옵니다. 이 해를 찾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건 해가 없어요. 이거 뭐가 된다고? 여기 붕 떠있죠? 여기 붕 떠있어요? x제곱 위로 오만큼 올린 거야. 그러니까 뭐 대입해도 다 양수야. 음수 나올 수가 없죠. 여기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만 해가 나온다는 거야. 어차피 5하니까 이게 둘이 합칠 거란 말이야. 여기는 합칠 게 없는 거지. 그럼 요 해만 나오는 거야. 그럼 요게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겠고 언제 x축과 만나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6이랑 루트 6일 때 만나는데 0보다 크다. 요 범위가 되는 거죠. 풀려요. x값의 범위가. 답은 이게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고 또는 x는 루트 6보다 크다가 요거의 답이 되겠습니다. 934번에 넘어갈게요. 집에서 다 연습해 보세요. 문제 푸는 게 적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줄 테니까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형 4번으로 갑시다. 지금 되게 천천히 풀어주고 있죠?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자, 935번에 보면은, 자, 이게 어떤 문제냐?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당고의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태훈아, 앞에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거꾸로 주는 문제죠. 앞에 문제는 다 뭐였죠? 여기를 준 다음에 해를 찾으라던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뭐죠? 해를 줬는데 2차 부등식을 찾아라.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죠. 항상. 정방향으로 가면 항상 뭐로 물어본다? 역방향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근본이고 여러분들은 역방향이 약해요. 선생님들께서 정방향보다 역방향 문제 내는 거를 아주 좋아하시죠.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 안 그려지면 다 틀리는 거야. 자, 이게 어떤 그래프가 돼야지, 이게 A에 따라서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죠?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위로 블록을 한번 그려보고 아래로 블록으로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잖아. 그럼 0보다 작은 건 이쪽이 거지. 아니, 이게 있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벌어지겠죠. 얘는 0보다 작다면 여기니까 모이겠지. 그럼 얘냐 성훈아? 내가 봤을 때 1번이야 2번이야? 해가 저렇게 나오려면 얘잖아. 얘 맞죠? 지금 둘 중에 얘란 얘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이때 요 만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2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배웠잖아.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잖아. 아니요? 배운 적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또 어떻게 구해도 되냐?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는 양수야.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얘를 이렇게 써요. 걔가 얘랑 같은 거야. 당연하겠지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를 A랑 B랑 다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마삼이니까, 이게 마삼하면 A 값 나오거든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해서 찾아도 되겠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힌트는 뭐냐면 그냥 더 많이 쓰는 방법이야. 얘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얘가 요 방정식의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근이에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그럼 뭘 쓸 수 있겠냐, 태연아? 근인 거 알았으니까. 그래요, 근과 계산관계. 정말 미친듯이 많이 씁니다. 얘가 0인 거에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3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A, B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해설지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근과 계수의 관계 썼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럼 근과 계수 쓸게요. 두분의 합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고요. 두 번째, 두분의 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A분의 C니까 A분의 마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리고 A는 양수다, 음수다? A는 양수야. 그래프는 머릿속에 그려졌어야 돼요. 왜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지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 뭐 계산할게요. 이거부터 계산할게. 약분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A분의 마3이니까 마이너스 없애고요. 대각선 곱하면 같으니까 A는 6이 나옵니다. A는 몇이 나온다고요? 6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이제 6을 대입하게 되면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통분하면 뭐 되냐? 우리 성훈아. 위에 거 통분하면. 더해야 돼. 통분하잖아. 마이너스 6분의 2. 6분의 9니까 6분의 7이 나옵니다. 6분의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몇이 나오는 거죠? 효민아? A 더하기 B 하면 몇이죠? 그게 답이에요. 자, 근과 계산이 많이 쓴다는 거야. 봐봐. 이 문제는 실제로도 보면 알겠지만 A의 부호를 썼냐 안 썼냐? 썼어 안 썼어? A 부호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1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로 출제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래프 안 그려봐도 이 문제 풀 수가 있다고. 단지 뭐만 써도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안 그려도 근과 계수의 관계만 써도 풀리잖아. 이런 문제 잘 안 내요. 어떤 문제 내냐? 자, 별표 치세요. 937번 같은 문제 냅니다. 별표 치십시오. 3개 치세요. 937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 외워서 풀었던 놈들 다 집에 보내려고. 자, 이게 중문제이긴 한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 절대 안 내요. 외워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내요, 선생님. 외우는 애들 다 집에 보내는 문제밖에 안 냅니다. 제대로 공부 안 하는 분들 다 집에 보내는 문제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그래서 웬만하면 937번 같은 문제를 낼 거예요. 이 937번 같은 문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게. 왜냐,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냐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937번이 이제 풀 텐데, 별표를 열심히 치라고 했고요. 937번 문제를 풀 텐데, 잘 보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거의 해가 뭐가 나왔냐면 6분의 1부터 x는 2분의 1이 나왔죠. 그래서 a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 할 때 이걸 찾는 거야. 양수였을 때 a가 양수일 때 이게 6분의 1 아마 여기가 2분의 1 됐겠죠. a가 양수였을 때는 첫 번째. 그럼 a가 음수였을 때는 아마 이렇게 됐겠죠. 위로 볼록이 되면서 6분의 1, 2분의 1이 아마 됐겠죠. 문제에서.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되는 거죠. 0보다 큰 거는 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가. 그죠? 얘는 0보다 크다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우리 태훈아. 이 문제의 해는. 오른쪽이라는 거죠. 얘죠. 보였잖아. 그러니까 A 값은 뭐라는 거죠? A 값은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주면 A는 음수다라는 거야. 자, 이게 됐어요? 자, 이제 되게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되게 중요했는데. 자, A가 음수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를 쓸 거냐면 근과 기계성을 쓸 거야. 기본적으로 근과 기계성을 쓸 때 어떤 문자를 다 없앨 거냐면 무조건 A만 남겨놓고 다 없앨 거야. 그럼 선생님 왜 A를 남겨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성훈아 너 원화 대입할 거야. 왜 A 남기냐? A 정보는 아니니까. A 정보 알잖아. A 무슨 수야? 그래. A 아니까 남기는 거야. 모르는 놈들 다 어떻게 한다고? 없앤다고. 너 친구들 중에서 아는 애랑 같이 다니니까 모르는 애랑 같이 다닐 거야. 그래요. 모르는 애 집에 보낸다고. 그러면 이제 근각에서 쓸게요. 자, 두근이 6분의 1과 2분의 1이야.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뭐 그냥 근각에서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이게 6분의 3이니까 6분의 4가 되면 3분의 2가 돼. 그래서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a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b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다? 마이너스 3분의 2 a를. 이 문제 엄청 중요해요. 이 문제 나 같으면 이 문제 100% 출제예요. 그냥 무조건 냅니다. 이 b가 마이너스 3분의 2a야. 대입법 쓸 거야. b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a 곱한 거야. 그래서 b에 풀어준 거야. 그래서 b 날릴 때 뭐 집어넣을 거다? 마이너스 3분의 2a 집어넣을 거야. 그 얘기야 지금. 두 번째 요거 곱하면 12분의 1이죠? 그러면 c는 뭐가 되냐? 양분의 a 곱해요. 그럼 c는 뭐가 나오냐면 12분의 1 a가 됩니다. 대입법 쓸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누구 없애고 누구만 남길 거다? B하고 C를 없애고 어떤 문자만 남길 거다? A만 남길 거다. 그 A 왜 남깁니까? A 정보? 아니까. 자, 미술 후보 기본이에요. 이 문제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보면 다 맞으세요. 분명히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풀어야 될 2차 분식 나와요. 밑에 뭐가 나오냐면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라. 자, 이 문제 엄청 중요한 문제야.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태어나 뭐 해야 되겠냐, 이제? 다 구해놨는데 뭐 할지 모르는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뭐 하겠어? 미지수? 소금? 아니, 당연히 여기 다 구해놨잖아. 소거시키려고. B하고 C 대신에 대입한다, 안 대입한다? 대입하라고요. 다른 얘기 아니니까 식 정리할 때 밀소고. 또 C 대신에 12분의 1을 대입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a 대입해요. A 대신에 A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걸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 일단 뭐를 곱할 확률을 놓냐면, 뭐 곱할 것 같냐? 우리 성훈아. 일단 차근차근 곱할게요. 일단 웬만하면 12는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죠? 12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곱할 때 아주 기본이야. 자, 12 곱할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ax 제곱. 12 곱하면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8ax가 될 겁니다. 12 곱하면 플러스 12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a로 나눌 거야. a가 다 들어갔잖아. a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기 12 곱한 거야. 곱한 건 어차피 안 바뀌어요. 그래서 a로 나눌 건데, 자, 성훈아, a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곤란한 거죠. 지금 우리가 a를 왜 a만 남겼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가장 기본이라고. 내가 a로 나누려고 하는 순간 당연히 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부등식이니까. 얘가 양수냐? 얘가 음수냐? 그걸 봐야죠. 가장 기본이라니까 이게 부등식에서. 근본이야 진짜로. 그러면 a 양수야 음수야 구해놨잖아요. 양수야 음수야. 어떤 일이 발생해? 바뀐다. 엄청 중요하다고. 자, 이 문제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a의 부호를 썼어 안 썼어? 안 쓰잖아. 머리 쓸 게 없는 거야. 그냥 찐따대도 풀어. 이런 거 안 낸다고. 이런 거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낸다고. 그래프 찾아가지고 a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 a로 나누게 되면 이 부동항이 바뀐다. 이렇게 된다. 이걸 푸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낸다고 내면 당연하겠지만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x-2, x-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래프 그려보면 2하고 6에서 x축과 만나면서 뭐 찾는 거야? 작은 거 찾는 거야. 그럼 해 뭡니까? 성훈아. 뭐가 맨날 6이야. 0보다 작은 거 나오는 x값 범위 찾아내고 6이냐 지금. 2보다 x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게 다르다. 자, 지금 내가 별표를 칠하고 있는데 937번에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하냐? 엄청나게 개념적인 문제인 거야 이게. 부등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단순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외워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근거와 계산계 대충 쓰고 풀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시험들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내는 거지. 그냥 그래프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집에 가라. 가라 이거야. 외워서 풀었어? 집에 가. 내가 언제 외우라고 했어? 머리 쓰라고 했잖아. 대부분 고등학교 수학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937번 같은 문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기에 정말 좋은 문제라는 거야. 외워서 풀었던 애들 집에 보내기에 딱 좋은 문제라고. 그래프 안 그려보고 이해한 적도 없고 대충 외워하는 애들 다 집에 갑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939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해를 구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939번이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양변 제곱했을 때 오른쪽이랑 똑같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 제곱하면 뭐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제곱하면 2차 부등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얘 제곱해요. 제곱하면 얘를 이제 제곱해서 잘 계산하면 얘랑 똑같이 나온다. 얘랑 똑같이 나온다. 이거 네가 알려줬어요. 내가 이 방법은 학교에서 안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준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해보면 그냥 이런 거야.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6은 0보다 작다. 똑같이 만들면 얘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죠? 4로 나누는 겁니다. 4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랑 같은 거야.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된다. 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는 4가 될 거고요. a 4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분식으로 푸는 방법을 알아두면은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다고.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또 안 푸는 놈도 있겠죠. 그때 마음이 아파지겠죠. 자, 유형 5번도 풀 건데 여기가 문제가 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미안한데 왜 여기가 왜 안 쉽냐. 슬프지만 2차 방정식, 2차 함수 끝나고 마지막에 뭐 나왔죠? 2차 분식 나왔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다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 문제가 왜 어렵냐? 2차 부등식 개념만이 어려웠다면 나온다 그러면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앞에 거랑 다 같이 나오는 거야. 다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어려운 거야. 그럼 얘가 왜 못 푸냐 본다면 2차 부등식을 몰라서 못 푸는 애들도 있겠지만 앞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그래서 대부분 앞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또 스포자이드를 걷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내가 되게 많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기 되게 어려워요. 진도를 빨리 나가면 다 물어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되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야. 고차 방정식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쳐 맞으면 돼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놈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고차 방정식은 진짜 쉬운 부분이에요. 거기는 공부를 하기만 하면 맞는 거야. 절대값 곱하는 1차 방정식 하기만 하면 맞아요. 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여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야. 앞부분은 잘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쳐 맞으면 돼요. 그냥 내 영상 틀어주고 알 때까지 못 나오게 감금시켜가지고 쳐 맞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공부를 하라고요. 제발. 내가 자 그러면 봐봐. 940번은 문제 풀 건데 여기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별표를 쳐야 돼요. 자, 2차 부등식이 앞에 부분들이 다 어려워요. 앞에 부분이 다 어려운데 2차 부등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참고로 해줄게. 오히려 2차 부등식만 나오게 되는 뒤로 가잖아? 오히려 더 쉬워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앞부분은요 2차 부등식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자, 잘 보세요. 2차 부등식이 줬는데 fx를 안 줬어. fx가 0보다 작대요. 이거의 해가 2하고 9가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뭔 소리냐? 잘 보세요. 자, 얘가 2하고 해가 9가 되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지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런 거예요. fx가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 다음에 2하고 9가 돼. 작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 나오는 이 두 가지.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그럼 fx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fx가 뭐로 표현되겠냐? 태우나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 이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 나왔을 거 아니야. fx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다음에 A는 뭐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나와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식이 나오는 것까지는 기본인 거예요. 오케이? 성원아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계속 시키고 있어. X절편 계속 시키고 있어.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지겹게 나오고 있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한 다 푼 거야. 자, 잘 보세요. F의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자, 잘 봅시다. 얘를 구해야 돼. f의 x 플러스 1. 근데 우리가 fx는 알아. 지금 fx는 누구냐면 얘예요. fx는 지금 얘란 말이야. 그럼 f의 2x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태우나. fx가 얘야. 그럼 f의 2x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된다?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fx가 이거죠. 그럼 f2x 플러스 1은 뭐냐면 x 자리에 뭘 대입해라? 2x 플러스 1을 대입하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너무 어렵다. 나 지금 이해 안 된다. 자, 이게 fx야. x가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2x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x 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2x 플러스 1 집어넣어라. 그럼 f2x 플러스 1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f2x 플러스 1 한번 구해보세요. f의 2x 플러스 1은 x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EX 플러스 A만 집어넣을 겁니다. 자, 지금 X 자리에다가 EX 플러스 A 집어넣는 거예요. X 자리에다가 EX 플러스 A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엄청 쉽죠?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3X였어. 그럼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 자리에 뭐만 집어넣는 거야? 3X만 넣으면 된다고요? 아니, 너무 어려워, 이거? 자, 그러면 이거 연산해볼게요. 그러면 연산해보면 어떠냐면 A에다가 EX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게 뭐야? EX 뭐가 되는 거죠? 8이죠.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려 못 그려요? 그리죠? 이거 A 양수니까 아래로 굴러긴 그래프가 되겠죠? 얘 다 양수야? 그 교점은 뭐죠? X축과의 교점? 해 뭐냐? 우리 성훈아. 해 몇이야 이거? 2분의 1하고 또? 2분의 8이 4요.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된다? F의 EX 플러스 1은 이런 그래프 모양일 거야. 2분의 A가 4가 될 거야. 왜냐? A 값은 양수니까. 그때 0보다 작은 걸 구해라 안 구해라? 구해라. 그럼 답 뭐야?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거라. 되게 답이에요. 자, 이 개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거랑 똑같이 해서 여러분들 몇 번을 풀어보냐면 941번을 지금 풀어봅니다. 요런 방식으로 941번. 지금 요렇게 풀었던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941번이. 요것도 종종 나와요. 이 앞부분이 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앞에가 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 그래프 놀이. 우리 지금 그래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래프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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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에서 딱 1시간 반에서 2시간만 공부합시다. 학교에서 좀 하고. 집에서 안 하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하라는 거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하라는 그 수업 시간에는 수업 듣고요. 그때 복습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정확히 이해했다면 학교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학교 선생님이 너무 내가 그지같이 가르치더라도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거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못 가르쳐도 대충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이거 해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또는 3보다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그것이 문제로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네.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네. 그럼 이렇게 내가 그려볼게요.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그럼 마사거나 3이겠네요? 여기 아래로 블록이에요. 어? 네. 이게 아래로 블록인데? 아, 그럼 이렇게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 그죠? 우리가 또 한국말 알아야 되니까 또 의사소통. 이게 아래로 블록입니다. 이게 아래로 블록 하잖아. 네. 블록이 나왔잖아.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고 얘는 아니었다. 위로 블록이었다. 이게 위로 블록이에요. 이게 블록한 데가 위로 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그래프가 돼야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되겠죠? 작은 게 나오려면. 그러면 fx가 대충 나오겠네요? 그럼 fx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 성훈아 불러봐라. fx가 a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또 뭐 써야 되죠? 그다음에 분모 아니 a가 무슨 수다? a가 4 그래요. 제일 중요하잖아. 부 안 쓰는 순간 집에 가는 겁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양수인데 나한테 이거 왜 찾았어? 찾을 이유가 있어요? 그럼 다 봐 이제.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겠냐면 f의 마이너스 x를 구하니까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만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x 자리에. 자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습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곱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해주면 뭐 곱한 거죠? 태연아?
마이너스 1 두 번 곱해서 뭐 곱한 거죠?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할 거야. 뭐 곱한 거야?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마이너스 곱할 거고 뭐 곱한 거야?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상관없죠? 플러스 1은 곱해봤자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1 두 번 곱해줄 거야. 왜냐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기 좀 불편하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마이너스 2 여기다 곱해주고 얘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됐어요? 문제 있어요?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곱한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1 곱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찐따가 아니라면. 자, A는 음수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fx, x가 얘가 0보다 커질 때를 찾는 거야, 커질 때. 그러면 요거 A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게 그릴 거예요. 만나는 그는 첫 번째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뭐가 나오죠? 4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인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그때 크다라고 했어요. 크다니까 여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럼 해가 뭐가 나오냐? 태연아.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지금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니까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우리 성훈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웬만해서는 외워서 풀지 못하도록 출제하는 게 기본 방향이에요. 머릿속에서 개념이 떠다니지 않으면 앞으로 더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맨날 강조하는 거야. 제발 개념 복습해라. 이해해라. 직접 해봐라. 그냥 안 그러면 어차피 못 푼다니까? 의미가 없다니까? 어차피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고, 유형 6번부터 7번, 8번, 9번, 10번 가는데, 이제 유형 6번까지만 하면은, 뭐, 943번까지만 풀고 이제 끝낼 건데, P강은. 이 뒤에부터는 조금 괜찮아요. 2차 부등식만 알아도 풀만한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뒤에부터는. 이 앞부분이 더 짜증나요. 이 앞부분이 오히려 더 짜증납니다. 이 앞부분 문제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려워,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는 2차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에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당연히 쉬운 것도 내고, 중간 것도 내겠지만, 어려운 것도 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어려운 것들은 아직 여기 풀어준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볼 겁니다.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는 풀 수가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험이 왔는데 전혀 연습이 안 됐어. 그럼 이런 문제 이제 막판에 공부시키면 시간이 없으니까 버리라고 시킬 겁니다. 왜냐면 그럼 뭐 시킬 거냐면 포차방정식, 경우의 수, 행렬, 쉬운 범위 시킬 거예요. 공부를 안 해놓으면. 왜냐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잖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나? 그럼 쉬운 것밖에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있어. 뭐냐? 타버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접해보면 타버력을 늘려야지 학년이 올라가자마자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거든? 근데 이게 계속 쉬운 것만 하잖아? 그럼 내 머리를 별로 안 쓰잖아. 타버력이 별로 안 내니까 점점 어려운 거 할 때 점점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결론은 수학이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자,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3번. x제곱은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을 때, 자, 1차 분식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수 x가 7개.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짜증나거든요. 자, 이런 문제일 때, 2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의 엑소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대칭이야.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도 대칭이거든요. 왜냐면 제곱하면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앞에서 보자면 몇 번 문제가 되냐면, 자, 어딨냐? 그 앞단원에 있거든요. 앞단원의 상문제 보면 있어요. 앞단원의 상문제 보면 있는데 넘어가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 친 게 있겠죠? 여기 있네요. 상이라고 돼 있죠? 863번. 863번 같은 문제들 하고
앞에 또 있었는데 활성만 말고 있을 텐데 이해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나냐. 절대값 포함된 1차 분식의 성분제가 어려운 게 있을 텐데 나중에 찾아볼게요. 선생님 약간의 뭐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요게 지금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2차 분식은 대칭성이 문제에 가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조금 문제 어렵게 될 때. 그러니까 얘도 보세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가 인수분해 될 건데 누구나 봐도 뭐로 인수되냐? x 마이너스 루트 3k랑 x 플러스 루트 3k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합차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가 이제 3k가 루트 3k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한 거죠. 그러면 얘가 보면 알겠지만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어렵진 않아요. 인수분해 해놓으면 어렵진 않죠. 이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k가 나올 거고 여기가 루트 3k가 나올 거니까 여기 범위 요 짝짝을 했으니까 요 안쪽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뭐 대칭이냐? 당연히지만 얘 뭐 대칭이죠? x는 0에 대해서 대칭일 거란 것이 당연하지만 대칭축이 x는 제로이기 때문에 요게 그러니까 해도 0의 대칭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대칭성 문제가 나올 때 2차 분식이니까 대칭성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대칭성을 쓰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봐봐 이게 정수 x가 7개가 나온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0의 기준으로 어디만 보면 되냐면 이 오른쪽만 보면 되는데 이 오른쪽에서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3개가만 들어가야 돼. 왜냐? 여기 3개 들어가면 여기도 몇 개 들어가는 거야? 대칭이니까 3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총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정수가? 7개가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정수 x가 7개가 들어가야 되는 그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0의 대칭을 봤을 때 1, 2, 3까지만 들어가는 얘기야. 왜냐면 1, 2, 3이 들어가면 대칭이니까 마상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 루트 3k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대칭성 때문에 0이 있겠고요. 1 들어가야 되겠고요. 2 들어가야 되겠고요. 3 들어가야 되는데 4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루트 3k는 어디 있어야 돼? 바로 요 사이에 있어야 돼. 3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마상까지 들어가서 7개가 들어가는 거야. 4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 봐봐. 루트 3k가 보면 알겠지만 이거 벼었어. 빈 거야 이렇게. 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대칭성 때문에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태훈아 3하고 4 사이는 확실하지? 루트 3k가 3하고 4 사이는 확실하지? 자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등호일 때는 따져봐야 된다 안 따져봐야 된다 해서 따져봐야 된다겠죠. 봐봐. 이 루트 3k가 만약에 3이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돼요. 3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3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 성훈아. 안 들어가잖아. 폈잖아 지금. 그 3 빠지는 거 아니야? 3 빠지면은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럼 3이랑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얘가 이제 4일 때를 볼게. 루트 3k가 4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4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1, 2, 3만 들어갔죠. 그럼 4는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들어가. 이거 1차 분식 때도 똑같이 해줬어요. 들어가도 되냐 안 들어가냐 1차 분식 때도 똑같다 했어. 내가 분명히 그때도 다 해봐라. 왜 해봐야 되냐? 그게 기본인 거야. 계속 쓸 거란 말이야.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여기서 K값을 구하기 위해 때 어떻게 하냐? 양변 뭐 하겠냐? 그러면 뭐 나누냐? 제곱을 하겠죠. 루트 반대하기 위해서 당연히 K값 구하려면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로 나누겠죠? K값 구하는 범위니까 3으로 나누겠죠. 부동하게 안 바뀌겠죠? 3으로 나눠도. 자, 이때 K의 개수가 몇 개냐? 정수 물어봤나요? 정수 K, 자연수 K 값은 몇 개 나오냐? 4하고 5까지 가능하겠네. 6은 안 되고. K는 4 또는 5예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 내에 있는 건 4하고 5밖에 없어요. 6은 넘어가니까 3분의 16을. 그거의 합을 구하겠네, 문제에서? 답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9가 답인 겁니다. 자, 이렇게
대칭성을 쓰는 문제들이 많고요. 2차 부등식은 100% 이렇게 나오면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